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수열 주어져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쭉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일 때 이런 것은 도대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습니다. 9, 99 이렇게 가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10-1, 10제곱-1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10의 n제곱-1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일반항이다 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뭐 9가 1개였다, 9가 2개였다, 9가 3개였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몇 개일까요? 셋, 넷, 다섯에서 7개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뭐 몇 번째 항이다, 7번째 항이다 라고 해서 수열에 대한 규칙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뭐 질문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이 주어져 있다. A1하고 A7을 사실 더하게 한다는 것은 요 항 넘버가 8이 되는 거니까 2배 A4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등차 중항이 되는 거죠. 등차 중항 이런 이론을 통해서 좀 주어진 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일반항에 뭐 A 플러스 N-1T 이런 형태를 뭐 대입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좀 식을 좀 더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배에 또 2배 되니까 2배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30이다 처리하겠고 그럼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그럼 15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3항과 6항의 합을 또 물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이제 등차 중항의 이론을 좀 쓰게 되면 등차 중항 이런 이론들을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해서 여기 항 넘버가 좀 9가 되고 항 넘버가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4항과 5항의 합은 3항과 6항의 합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런 이론들을 좀 적용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로 곧바로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등차 중항 이론 지금은 요건 뭐 가운데 항이 보이니까 이제 깔끔하게 두 배 처리되는데 여긴 사실 4항하고 5항 이 부분들은 이제 가운데 항 자체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양쪽 걸로 이렇게 더하기 한 이 부분들은 역시 또 3항하고 6항 더하기 한 결과 이 부분하고 같아진다. 이런 성질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차 중항 이론을 통해서 깔끔하게 풀어주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족되겠다. 1항 가르쳐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5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차곡차곡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항은 어떻게 되느냐? 3A1 플러스 2. 이제 1항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2를 대입해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5예요. 이렇게 지금 구하면 되겠고. 그러면 3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배의 2항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거 근데 5를 대입해 주니까 15에다가 이제 1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4항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17 곱바로 쓸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3, 7이 21에 51에다가 53 이렇게 처리되겠고 드디어 우리가 구하는 5항 하게 되면 3 곱하기 53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이제 이 부분 이제 여기 계산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9에다가 2를 이렇게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16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한번 귀납적 점화식이 이제 정확하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주어져 있는데 시그마 계산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이 시그마 계산 부분에 이제 이 fn 부분이 역수 형태로 되어 있죠. fn 분의 1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처리해 주겠고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유리화해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게 분모가 되겠고 분차는 이제 뭐 부호가 반대되는 형태를 분자 분모에 곱하기 한 거니까 분자에는 이런 부분들이 남겠습니다. 다행히 분모가 이제 깔끔하게 지워져서 1 처리가 돼 있죠. 1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분자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그마 n은
9부터 처리됐네요. 8까지, 48까지 fn 분의 1이다 라는 요 식 부분은 시그마 n은 9부터 48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제곱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9 다음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워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규칙적으로 쭉 써갈 거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48 부분을 이제 대입해주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에서 규칙성에 의해서 루트 48까지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49인 7이 남겠고 빼기에 루트 9인 3이 이렇게 남아서 계산 결과는 뭐 그러면 깔끔하게 4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여러 가지 수열 파트 부분에서 어찌 생각하게 되면 뭐 이렇게 유리화해서 채곡채곡 지워져 가는 뭐 이렇게 지워져 가면서 계산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망원합이라고 하죠. 망원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런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망원합 종류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풀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루트에 의해서 빼기 형태로 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출제되었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호수의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호수 주변에 C 지점을 정하고 호수 주변에 뭐 호수를 막 이렇게 뭐 어떻게 건너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주변에 C점을 정하고 거리를 각각 측정했습니다. 거리가 40, 50 나왔고 각도도 구해졌다. 이렇게 됐을 때 AB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두 개의 변 길이에 끼인 각까지 다 주어진 이런 형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AB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제 40제곱 더하기 50제곱 빼기 2배의 40 곱하기 50 그 다음에 코사인 53도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53도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0분의 6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달라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그럼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계산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1600이 되겠고 2500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10해서 이제 하나는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예요. 10해서 소거가 되면 5가 되겠고 와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시 10인데요. 10 곱하기 4, 6,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00이 지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1700 이 정도 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AB 길이라는 것은 팩이 이제 루트 10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10 루트 17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뭐 주변에 뭐 공원 길이에서 뭐 호수 길이를 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그냥 삼각형에서 이제 두 변 길이하고 끼인 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라. 이 부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직선 BD는 원의 접선이고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도 45도, 30도 주어져 있고 변 길이도 하나, 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반지름 길이하고 그 다음에 AB 길이 이런 부분들을 각각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도가 CBD 각이니까 C 그 다음 B, D 각, 요게 이제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45도 주어져 있는데, 자, 이제 접선 성질에 있어서 이쪽 30도 주어지게 되면 이쪽 A 쪽 각도가 이제 30도다라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 이론 하나만 좀 잘 알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가볍게 사인 30도, 사인 A죠. A에 해당하는 변길이 E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 R이다. 이렇게 되면 사인 법칙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반지름 길이 자체가 뭐 깔끔하게 뭐 E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좀 하나가 해결됐고요. 그 다음 A, B 길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그럼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인 30에 2는 이꼴, 또 다음 또 어떻게 되죠? 사인 45분의 대응 변 길이는 AB 길이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호호. 그러면 이제 AB 길이 자체도 또 무리 없이 또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사인 2분의 1 분의 2에다가 또 사인 45도인 게 2분의 루트 2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약분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2 루트 2에서 AB 길이 또 가볍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때 이제
반지름 R이 2로 나왔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AB 길이가 2루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결과는 뭐 계산해 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뭐 4루트 해서 또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무난한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림 형태에서 좀 보게 되면 또 당연히 지금 외접원 나와 있고, 그죠? 외접원 나와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아주 중요한 힌트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의 이제 대응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태.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사인 법칙 이런 형태가 매치업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학습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7번 함께 살펴봅니다. AB 길이 문자로 주어져 있네요. BC, CA 길이는 5, 3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삼각형이 원에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지 R 값이 주어지게 되면 사인 C 값은 어떻게 되냐? 기억은 뭐 사인 법칙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사인 C 분의 C 이 부분들은 2R 이렇게 처리되는데 사인 C 값을 물어봤나요? 그럼 사인 C 값은 2R 분의 C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6분의 C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다 라는 뜻이니까 기억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때는 또 C 값이 3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니까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변 길이 자체를 좀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니은 문제 풀이하려면 변 길이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3에 이쪽 길이는 5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예각입니까? 둔각입니까? 물어보려면 자, 9 더하기 9 제곱해서 더하기 한 결과와 제곱해서 계산해 놓은 25 이 계산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합하면 이제 25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이건 무슨 삼각형이 되죠? 둔각삼각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겠고요. 두 변 길이 제곱해서 더한 쪽이 크면 예각삼각형이 되는데 지금은 둔각삼각형. 그러니까 뒤에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각 C의 크기를 좀 물어봤다. 이런 얘기는 뭐 이것을 풀려면 이제 코사인 C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런 형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변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에서 3하고 5가 주어져 있으니까 2배에 3 곱하기 5 곱하기 처리되겠고 9 더하기 25 빼기 이제 C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각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값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를 오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각도 자체가 이제 커져간다는 얘기는 값 자체는 이제 작아져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작아져간다는 얘기는 이 C 값이 지금 큰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C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했을 때 9 더하기 25에서 이 부분에다가 루트 19 제곱한 19를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냐? 2 곱하기 3 곱하기 5 처리가 돼 있고 계산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15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이제 2분의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자, 각도는 몇 도가 되겠다? 60도가 되겠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니까 이제 무난히 처리가 되는 건데, 자,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2가 됐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변 길이 자체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한 변 길이가 5가 있는데, 이 C라는 부분하고 3하고 이제 더하게 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두 변 길이 합이 5보다는 좀 커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C 값은 당연히 2보다 크다 해서 생긴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C 값은 루트 19 변 길이가 됐을 때 최대각 60도가 된다라는 부분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맞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하나 이제 두 개가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세 변 길이가 각각 5, 4,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5, 4, 3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은 BQR이라고 했던 얘기는 오호 이쪽 BQR 이쪽 사이드에 있는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CST는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뭐 CST 부분들은 뭐 금방 구하겠습니다. 변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긴 4고 3이고 뭐 직각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라면 요 넓이는 뭐 가볍게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6 해서 결과가 구했으니까 이제 한쪽은 좀 다 됐고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제 삼각형
QR 이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구해가느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변 길이 자체는 5에다가 4 주어져 있고 각도를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해주면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5, 3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치면 2분의 1에 5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도를 이제 두 번 빼게 되는 거니까 360도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0 곱하기 사인 여기가 또 다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5분의 3을 이제 그대로 갖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또 처리해 주는 거니까 약분해 주는 거니까 여기 결과가 또 6 이렇게 좀 얻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미리 구한 CST 삼각형 넓이도 6이 됐으니까 전체 넓이는 1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8번 문제 풀이의 키포인트는 삼각형 BQR의 넓이를 어떻게 좀 잘 구해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럴 땐 변길이 두 개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해가는데 이게 각도 부분들이 이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됐을 때 그 삼각비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하고 이제 잘 연결시켜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도형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2인 모 둘레를 8등분하는 점 중에서 서로 다른 세의 점을 선택하여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을 만듭니다.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8개의 점이다.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을 텐데 삼각형을 만들겠다. 이웃하는 변 2개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점과 점 사이에 다른 점들이 끼어지지 않는 이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다. 자, 근데 이제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보다는 좀 이제 큰 삼각형을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삼각형이 될까요? 이번에는 변 길이 하나를 좀 이렇게 좀 끼워 넣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웃하는 거 하나, 다음 하나 이렇게 이런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런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까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또 어느 경우인가요? 이렇게 점 8개 찍고 자, 변과 변 사이에 점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요건 이제 지름을 포함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넓이가 좀 제법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니까 넓이가 좀 만들 수 있는데 자, 최대값은 아닌 것 같죠? 최대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좀 변 길이를 좀 하나는 뭐 2개를 좀 집어넣고 또 여긴 또 하나만 집어넣을까요? 하나만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한 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 도형이라고 좀 가서 보죠. 이거 좀 잘못됐나요? 점들을 좀 제가 좀 너무 삐딱하게 찍었나요? 삐딱하게 찍어서 그렇군요. 자, 지우고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자, 마주보고 대각선들 점 잡고 그럼 한쪽에 이제 점을 2개 넣고 한쪽은 점을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자, 근데 이제 이 삼각형을 달리 생각하면 양쪽에 이제 점 2개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굳이 모양을 이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은 존재치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2개 들어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양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됐을 때, 자, 여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좀 더 연결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90도 형태에서 이제 절반 쪼개져가는 그런 형태들이라서, 자, 반지름이 이제 2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쭉 또 연결하면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2 루트 2가 되겠고 높이가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좌측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것보다도 더 넓은 넓이 형태가 되겠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 자체를 좀 먼저 좀 판단해서 과연 이제 어떤 넓이가 가장 커지는가 좀 상상을 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답은 이제 4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답을 구해가는 과정보다 어떤 삼각형 모양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가는 그런 과정이 뭐 학습하는 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수열 An, Bn은 각각 공차가 2-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 근데 새로운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사실 A 플러스 N-1D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Dn 플러스 A-D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한 이유는 N의 1차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계수 요 파트 부분들이 D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공차 이렇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좀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AN은 다른 건 잘 몰라도 공차를 가르쳐 주면 EN, 그 다음에 이제 모르니까 그냥 문자를 그냥 A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B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N, Bn이니까 그냥 B 이렇게 좀 넣는 이런 형태로 좀 생겼다라고 해서 형태적인 유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드는 4AN 더하기 빼기 5BN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부분들은 정확치 않더라도 이 식에 이제 4배 해주면 8, 그 다음에 플러스 3, 5, 15 이렇게 해서 N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상수항 이렇게 좀 만들어줄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N에 대한 1차식이 됐으니까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이제 뭐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3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가 되겠다. 1차항의 개수가 이제 공차다라고 했으니까 공차는 그냥 23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을 알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4배하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배를 해서 이제 뭐 더하기 해주면 곧바로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내용에는 지금과 같이 1창의 개수 부분이 공차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담겨 있는 거니까, 이런 이론들을 조금 배경으로 해서 학습해 가는 것이 더 완벽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11번 함께 살펴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부분들은 뭐 시그마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대표적인 예죠. SN, 시그마 부분이 SN 제 표시된 거니까 SN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다 라는 그런 식이 나온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S1 이퀄 A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8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 AN을 구해 가려면 우리가 이제 SN에서 SN-를 빼서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 좀 식이 좀 복잡한데 제가 조금 좀 속도를 내서 계산하게 되면 EN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좀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곳에 근데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결과는 이제 5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8이랑은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2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구항을 구해달라. 구항을 구해되면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18에다가 21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29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자, 이제 일단 원래 지금 SN 자체가 이렇게 이제 2차식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된 거겠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이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 이 항이 이제 규칙에서 좀 어긋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제가 조금 계산 속도를 좀 높여서 한 거는 뭐냐면요. 2차 계수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이게 이제 공차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살짝 이용해서 계산을 조금 빨리 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빼기를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구항 구해가는 건, 즉, 일반항만 이제 정확하게 잘 구해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일반항 구했을 때 이제 이 초항에서 규칙이 어긋나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완벽하게 답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2번 함께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세 숫자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 숫자, 뭐 등차 수열, 뭐 이런 항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등차 중항 이론을 그대로 이제 문제에다가 좀 적용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양쪽 숫자를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숫자의 2배, 24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 그 다음 세 숫자 4, A, 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제 등비 중항 이론을 좀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가운데 A 제곱은 양쪽 거 곱하기니까 4B 이런 관계.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풀어서 결과를 좀 구해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4 곱하기 B 자리에다가 B 값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24 마이너스 A 이렇게 대입해서,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는 이항시켜서 4A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은
자, 숫자를 크게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4 곱하기 24도 4, 6, 24 이렇게 좀 곱하기를 좀 해서 나누는 모양들을 좀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2, 2를 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8, 12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8하고 12 이런 모양이면 차이가 4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제 A 값을 이쪽에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8 또는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양수란 말이 아까 있었으니까 A 값은 8 이렇게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A 값 8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B 값은 더하기에서 24가 되니까 B 값은 그러면 얼마인가요? 16이 되는 건가요? 1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곱하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8하고 16을 이제 곱하기 해준 부분들이 A, B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6, 8이 48에다가 8이 8이니까 128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128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나왔을 때, 그 계산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을 잘라내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남은 3개의 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잘라낸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했을 때 잘라낸 종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넓이 관련 문제니까 일단 정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변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가 하나 지워지니까 4 루트 3이다 해서 큰 정삼각형의 넓이를 우선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게 되면 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또 여기 좀 잘라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남은 이 넓이하고 잘라낸 넓이들 각각 이렇게 보면 4개 이 삼각형들이 넓이가 또 똑같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잘라낸 넓이들, 그 다음에는 요 작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잘라내고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3개나 또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잘라낸 넓이들을 나중에 또 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지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넓이로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넓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전체에서 지금 4분의 1이 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지금 4분의 3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남아있는 4분의 3 중에서 또 4분의 1이 또 사라져가는 거니까 두 번 시행하게 되게 되면 4분의 3에 4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돼서 4분의 3의 제곱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규칙을 이제 10번 만에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련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라는 것은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남아있는 부분들은 4분의 3의 규칙에 의해서 10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남아있는 넓이를 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련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맨 처음 넓이 4 루트 3을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잘라낸 넓이 합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규칙성 부분들을 이제 어느 쪽을 중심으로 좀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잘라낸 부분들 뭐 구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또 다시 구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3개나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또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규칙을 또 다시 만들어야 돼서 이제 불편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 그러면 남아있는 거에 또 다시 4분의 3만큼이 남는 거니까 4분의 3의 제곱 이런 규칙에 의해서 10제곱 되는 거니까 이만큼 부분이 남아있겠다. 그럼 전체에서 이만큼 비율만큼 남아있는 것을 빼는 것이 바로 오르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이것은 이제 전체 넓이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를 조금 내면 좀 훨씬 더 좀 쉽게 풀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 루트 3에다가 1-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에 있네요. 5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규칙. 자, 어떤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지 좀 생각하면서 풀이하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그마는 뭐 이제 더한다는 뜻이니까 그 규칙을 조금 이제 수식에 좀 대입해서 좀 알아보면 되죠. 기억을 알아보면 2를 집어넣으면 2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쭉 해서 2의 n제곱까지 전부 더하기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요 0을 집어넣게 되면 2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제곱 되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뭐 결과가 같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요 1 5제곱 2 5제곱 이렇게 해서 5제곱들을 쭉 해서
10의 5제곱까지 더하기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변은요. 2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1 5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2 5제곱도 있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11을 집어넣으니까 10이 되겠죠. 10의 5제곱. 오, 결국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은 뜻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뭡니까? 1을 집어넣으면 A1 그 다음에는 이쪽이 뭐죠? 1 집어넣으니까 A6입니까?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건가요? 오호, 재밌는데요. 그럼 A2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얼마 집어넣습니까? 2를 대입해서 A7 뭐 이런 식으로 더하게 해주는 게 좌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A6에다가 A12까지를 더하게 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아, 11까지 더하기군요. 11까지 더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되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부터 A11까지 더하기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럼 뭐 1항부터 시작해서 11항까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게 아니죠. 지금 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6이 이제 두 번 겹치죠. 뭐 한 개수만 봐도 알겠습니다. 이쪽은 뭐 12개가 되겠고 이쪽은 뭐 11개가 되는데 그죠? 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니은만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시그마 이제 기호가 나와 있으니까 좀 낯설어 해가지고 좀 당황해 할 수도 있는데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그 시그마 기호라는 것은 그냥 더하기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 안에 있는 일반항 형태에다가 숫자들은 이제 차곡차곡 대입을 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조금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자연수의 n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왼쪽은 1제곱, 2제곱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n제곱에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까지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그 다음 식을 보게 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둘로 또 분류해서 보게 되면 시그마 k제곱 이런 항목하고 빼기 시그마 k 이런 항목들 두 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요 부분이, 이게 이제 1제곱에서부터 n제곱까지 이 부분들인데, 그럼 빼기를 해야 된다니까 좌측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이만큼 부분들이 이제 소거가 된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요, 조금 다시 보게 되면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n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대로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 부분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그마 규칙에서 충분히 연습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 그럼 저 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배를 해서 해야 되는가요? 아, 그렇군요. 2배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이렇게 산수를 해주면 되겠고, 아, 이 부분 이제 n 플러스 이렇게 공통작하는 게 좋을 텐데, 역시 제 스타일은 이게 지금 전개하는 게 아니라서 2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2 곱하기 20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 공통에다가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n 플러스 2인데 여기 빼기를 하나 해야 되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6 곱하기 7이고 이 부분들이 연속한 두 숫자의 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6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n은 가볍게 5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n이 뭐 음수일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n은 5예요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시그마 규칙을 조금 이제 이해하느냐 뭐 이런 형태인데 제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할까봐 좀 풀어서 써놨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좌측에 이 부분들하고 시그마 k 제곱 이 부분들의 특징을 이제 조금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자 훨씬 더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수열 AN이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새로운 값을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뭐 시그마라는 부분들은 SN 이런 개념이죠. SN 부분들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된 거니까 SN 마이너스 1 써가지고 n-1의 제곱 플러스 n-1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빼기를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습관적으로 AN으로 쓰면 안 됩니다. 주어진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되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죠. 뭐 계산하면 여기 2n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만 잘 처리하게 되면 그럼 an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곱하기 해주니까 2배의 n 플러스 1 이런 모양으로 이제 깔끔하게 나오겠고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역수해서 또 집어넣어야 돼서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2분의 1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좀 살펴가면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부분 분수인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차 형태대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형태에서 규칙적으로 지워져가는 것들이 보이면 6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2분의 1에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겠다. 그럼 7분의 6에다가 7분의 3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몇 개 이제 좀 함정처럼 돼 있는 부분들, 그럼 뭐 알아야 될 항목들 이런 게 좀 존재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시그마 이렇게 돼 있을 때 좀 복잡복잡하게 해서 이제 당황하면 안 되겠고요.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개념. 그럼 이제 SN 빼기 SN 마이너스에서 이제 일반항을 구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일반항은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AN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시그마 앞에 있는 요 모양 요걸 좀 정확히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우리가 풀어야 될 일반항 AN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그마에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이제 2차 되는 이런 형태니까 부분 분수 형태로 좀 고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 뭐 학습 돼 있겠죠. 그래도 이제 부분 분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와우 이런 산수들을 좀 한다고요? 등차수열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에 K제곱 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등차수열 두 개를 또 열심히 또 이제 분모에 집어넣어서 부분분수 형태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거랑 연결시켜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네요. 10이다라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 R1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에 K제곱에 AK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플러스 A10 이런 형태로 끝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씩 이제 짝을 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숫자 차이는 이제 공차 D만큼 생기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산해서 이제 그러면 가볍게 이제 5D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25다라고 해서 공차가 5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요. TN을 계산해야 되게 되면 자, 시그마 해서 지금 뭐가 됐죠? 1부터 n까지 되어 있습니까? 1부터 그럼 T5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뭐 1부터 n까지 하죠. 뭐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서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분분수로 고치면 an 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쳐서 이제 부분분수로 고쳐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숫자의 차이가 k로 바꿔야 되겠군요. 차이가 d만큼 생기는 거니까 5분의 1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겠다. 이런 뜻이 이식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를 하게 되게 되면 5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지워져가는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계산하게 되면 5분의 1에 a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좀 무엇을 풀려고 했냐면 5를 집어넣었을 때 54분의 5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T5를 구하게 되면 5분의 1에다가 A1분의 1 빼기 A 6분의 1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군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54분의 5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 숫자가 왜 이랬습니까? 이제 통분해서 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살짝 좀 불편하군요. A1 그냥 A라고 할까요? A1은 1까지 쓰면 이제 뭐하니까 통분하게 되면 A1, A6 부분 A 플러스 5D 할 겁니다. 5D 근데 D가 5니까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5 이렇게 남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5분의 1은 곱하기 해준다고 치면 54분의 25 처리되는 것까지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하하하.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처리해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25a 마이너스 2 곱하기 27 이런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54가 이제 차이가 25가 나오는 거니까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11에 2에다가 27 처리해 주겠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a 값은 양수다라고 아까 돼 있었죠?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첫째 항이 양수다 했으니까 a 값은 2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첫째 항 2 나왔고 공차가 5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풀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또 수열 계산하라고 되나요? 하면 되죠 뭐.
시그마 AK, K는 1부터 5항까지 구하라. 그럼 이제 2분의 항수 5개, 그 다음에 초항, 그 다음에 여긴 그럼 말항이니까 5항이 되겠습니까? 5항 그렇게 되게 되면 2 플러스 4D인가요? 4D 그러면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5 곱하기 여기가 24에 그럼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는 60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60 됐습니다. 뭐 시그마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뭐 그래도 뭐 등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당하면 안 되겠죠? 자, 좀 약간 새로운 식 모양 형태가 됐을 때는 이제 써보면 됩니다. 써보면 이렇게. 이웃한 두 항들 사이가 이제 항상 공차 D가 나오는 거니까 5번 있겠다 해서 공차를 좀 완벽하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등차술의 이제 n에 대한 1차식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두 식이 곱하기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분모에 2차가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부분분수 빼기 할 때 이제 공차 D만큼 생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D를 이제 위에 구해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5를 갖다 이제 바로 썼거든요. 이제 부분분수 모양 형태라는 사실 기억해서 근데 이제 뭐 평상시에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주어진 5를 이제 대입해서 초항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뭐 여기서는 끝나도 되는데 뭐 이렇게 또 다시 등차수열 합을 구하라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쓰게 만들었지만 마지막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주어진 부분들의 식에 대한 해석, 특히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부분분수 이런 부분들은 일반항이 좀 제대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다음은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알맞은 것을 구해달라 라고 됐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뭐 정의된 초항을 알아본 거죠. 정의된 초항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니까 뭐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뭐 n이 얼마일 때 조사하겠습니까? n이 4일 때 조사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마에 옳지 않은 것은 맞게 잘 처리됐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1부터 4까지 곱하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4, 6, 2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4 잘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2의 4제곱이 됩니다.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16 바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항, 정의된 초항에서는 성립한다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죠. 그럼 가정된 식을 쭉 쓰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항이 이제 성립하는 걸 보여드리니까 당연히 양변에다가 무엇을 곱하겠습니까? 좌변을 좀 맞추기 하려면 뭘? K 플러스 1을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를 곱하기 하는 모양 나왔고요. 자,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K 플러스 1에다가 2의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좀 잘못됐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론들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주어진 식 부분에서 이 K 플러스 1이라는 부분은 K 값이 4 이상인 거니까 당연히 2의 K승 똑같은 모양에다가 요 2 곱하기 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은 이제 당연히 이보다 큰 거니까 이쪽에 크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2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립하겠다. 이렇게 풀이하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이제 풀이 순서 정확하게 잘 지켜가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정의된 초항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좀 알아보는 그런 항목들이었고 그 다음 이제 K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 항들을 좀 증명할 걸 좀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내용 자체가 K 플러스 1 부분이니까 K를 이렇게 좀 곱하기 가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18번. 자, 출제 빈도가 이제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죠.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은 이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거니까 충분히 좀 연습을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공비를 모두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8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일단 이 부분 이제 10항까지 합해서 8항까지 합을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10항하고 9항이 이렇게 남는 거죠. 이 부분들이 4분의 9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8항에다 이제 r을 이제 곱하기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약분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8항에다가 r을 곱하게 되면 9항이 되겠고 r 제곱을 곱하면 10항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9R 제곱 플러스 9R 되겠고 플러스 4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런 2차식이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3, 3에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4, 1 이렇게 처리됩니까? 12에다가 빼기 3을 해주면 되겠죠? 12 빼기 3 이렇게 처리니까 9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R 플러스 4에다가 3R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R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3분의 1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등비수열이 뭐 일정한 수를 다 곱하기 가는 거니까 an 자체가 ar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합 자체는 뭐 10항까지 합이 해서 이제 8항까지 합 빼면 이제 이렇게 항 두 개 남는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등비수열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약분을 이제 곧바로 좀 잘 해버리면 되죠. 약분을 좀 통해서 뭐 공비 R 곱하기 O 또 R 하면 또 R 제곱 곱하기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수식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수열 1, 2, 4, 3, 6, 9. 와우. 항들이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들을 9항까지 합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합한 결과가 이제 일반항이 되는데, 그걸 또 다시 합해야 되는 거니까 절차를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볼까요? 1 돼 있고, 다음은 2, 4 돼 있는데, 요걸 1 끄집어내고 1 더하기 이런 모양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3 공통 끄집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규칙으로 돼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K번째는 K에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K까지 더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AK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반항 구해가는데 여기 좀 합을 해야 되겠네요. AK 자체는 K 곱하기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2분의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좀 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이제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된 식이 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자, 일반항을 구했는데 이제 구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시그마 규칙을 쓰면 되죠. 2분의 1에다가 이래 K는 1부터 구항까지 해주고, 그럼 이제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산수할 일만 남은 건가요? 자, 그러면 2분의 1 되겠고 시그마 K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2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런 산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통 부분에 6을 끄집어낼까요? 일단은 6을 해주면 6분의 1을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제곱돼서 좀 혼란스러운 거니까 조심하죠. 이런 부분들 좀 너무 많이 끄집으면 헷갈립니다. 자, 일단은 공통되는 부분 K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 끄집어내고 2는 하나 있으니까 공통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아직도 K 플러스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는 3분의 2K 플러스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래야 이제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분의 1, 3분의 1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러면 때 이제 또 6을 또 더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그러면 6 만들고 K 이제 대입을 이제 서서 시작할까요? 여기 이제 3K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에다가 2K 플러스 1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서서히 대입하자면 6 점 지금 9항까지 합했으니까 K가 이제 이걸 N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이제 9를 집어넣으면 되죠. 9,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는 또 어떻게 해줄까요? 3 그냥 대입해서 나중에 이제 처리해 가는 게 좋겠죠. 2 곱하기 9를 대입하니까 18에 1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이 부분들을 좀 약분을 하죠. 이 하나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약분을 해서 2 처리했고 2 또 마저 약분해서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여기 2분의 15가 남아있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계산이 좀 불편한데요. 그러면 15 곱하기 9에다가 그러면 5, 9, 45 그럼 135에다가 또 19를 또 더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4에다가 그 다음에는 2가 되니까 5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15 곱하기 이게 또 약분이 또 이루어지죠. 그러면 2, 7, 24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또 27, 24 이렇게 됩니까? 뭐 숫자가 좀 재밌습니다. 그럼 77에다가 15를 곱하니까 57, 35 되겠고, 57, 38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산해주면 55 이런 거 115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1155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 이론 집중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론 부분이 아니라 뒤에 이제 이 산수 부분에 이제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자, 20번 문제는 주어진 식 형태를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죠? 자,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자, 일반항 부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들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줬고 일반항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는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요 부분들이죠 규칙 이렇게 이제 요기 좀 n으로 바꿔 써드렸어야 되는데 그대로 n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다시 쓰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식 형태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됐죠? 자, 중간에 이제 9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 들어간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핵심 이론들은 일반항 파트 부분들이 일반항 구해가는데 이제 합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규칙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바르게 좀 잘 처리해달라 이런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과정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조금 복잡해진 감이 없지 않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주변에 점들을 배치해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n 단계에 있는 총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1단계는 뭐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5단계, 6단계에 있는 항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1단계는 뭐 당연히 하나가 되겠고 2단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에다가 육각하면서 이제 6이 추가됐죠.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6에다가 2단계 이제 바깥쪽인데 이렇게 두 개씩 육각형이 되니까 6 곱하기 또 2가 추가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단계는 그러면 1 더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좀 잘 써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글씨 흐트러지죠? 6 여기를 그럼 어떻게 할까? 6 공통 해도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 이렇게 좀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5단계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있고 6에다가 가로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 결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10이니까 6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좀 이 항이 이제 6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단계는 1 더하기 6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이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사실 위 개수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30개가 더 추가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뭐 답은 뭐 90을 해서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항 사이의 관계도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6 곱하기 2, 6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되는 거니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6n이 좀 추가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림의 이제 바깥쪽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 이제 육각형 모양이 채워가면서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 관계도 좀 밝혀드렸고, 사실은 이렇게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이가 an 플러스 1 빼기 an 이 차이까지 6에 이렇게 되는데,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규칙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가는 이런 형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빠졌으니까 다른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S1을 구해달라. 그럼 S1을 뭐 구하면 되는 거니까 A1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는 아까 1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S2 구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S2라는 것은 1에다가 그 다음 이제 A2를 더하게 해야 되죠. A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A2 부분이 아까 이제 계산해 놨죠. A2 부분이 7이 되겠습니다. A2 부분이 7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8 돼서 되겠고 S3는 그럼 8에다가 그럼 A3가 얼마가 되는가요? 와, 요거 계산 안 해놨었네요. 계산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에다가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12에다가 19가 되는 건가요? 19? 됐습니다. 19를 또 더하게 주니까 20, 2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S4까지 해야 되나요? 와, 그럼 27에다가 더 더하기 더 해야 되는데 와, 그럼 이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6에다가 36에다가 37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럼 이제 37을 또 이제 마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추하시오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을 이제 1 세제곱, 2 세제곱, 3 세제곱, 4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N이 N 세제곱 된다.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3에서 추론한 SN으로부터 AN을 좀 알아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S1 equal A1 해서 이제 1인 부분들은 얻어져 있고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처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AN을 구해야 되는데 야 이거 부분 뭐 곱셈 공식이니까 N 마이너스 그러면 3N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N에다가 마이너스 1에 또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부호를 좀 이제 반대로 해서 접속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성립해야 되는데 이곳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을 대입해 주면 3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된 결과가 1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랑 이제 일치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an은 자, 이 주어진 식이 1항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원래는 이제 개차 수열에서 이제 일반항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 내용이 안 되는 거니까 뭐 SN을 유추해서 그곳에서 이제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통해서 AN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유추해가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조금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래도 뭐 특징을 좀 잘 살피면 좀 되겠죠. 자, 맨 처음 항에다가 육각형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6번, 2개짜리 그다음 3개짜리 이런 식으로 6번 6 곱하기 6 곱하기 3 이런 모양 되죠. 규칙성을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서 5항 6항 구해 가는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곧바로 이제 일반항 규칙을 좀 이해했고 됐습니까? 자, 예전에 이제 개차수열 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AN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다음에 BK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 규칙에 의해서 만든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거가 예전에 이제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 내용이 아니니까요. 조금 잊으셔도 되겠고 이제 규칙만 좀 정확하게 잘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 유추해가는 과정들 보여준 이 숫자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잘 살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해서 일반항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1번 효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효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